안녕하십니까. 포항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해서 최소 자승법과 직교 투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승법이라는 것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well determined, under determined, over determined,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스키니할 경우 행렬 A가, 그래서 over determined 한 경우에 한번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만족하는 경우를 하는 x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칼럼 벡터들이고, 이 칼럼 벡터들의 선형 x1과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미지수가 x1, x2를 개수 코에피션트로 해서 이 벡터들을 스팬하는 거죠. 그 스팬한 공간과 그 공간 내부에 스팬된 공간 내부에 B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가 없고, 존재하면 해를 찾을 수 있고. 자, 하지만 저희 공학적인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해는 없지만 이쪽이 스팬된 하나의 벡터이고 이것이 주어진 B일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근사하게 하는 x1과 x2는 뭘까? 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사하는.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이것과 이것을 선형 결합하는 하나의 벡터가 되고, 이쪽은 주어진 벡터입니다. 그래서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개의 차이, 그러면 이 두 개가 또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우리는 에러 벡터 좋습니다. 이 벡터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로 한다는 것은 이 차이를 저희가 벡터에서 그 크기를 디파인 하는 것을 놈으로 배웠습니다. 이 놈을 최소로 하게 하는 x를 찾는 문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는 존재하지, 일반적으로 스키니한 오브 디터미넌 시스템에서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B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에 의해서 선형 결합된 이 AX를 에러를 최소로 하는 X를 찾을 수는 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해를 찾는 문제를 최적화의 문제로 저희가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이런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가장 근사한 솔루션을 찾는 것도 물리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의 문제를 취한을 했고, 이것을 최소로 하는 x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적화의 문제의 해를 찾는 것을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가 A1 벡터이고 이것이 A2 벡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의 x1과 x2로 가지는 선형 결합을 한 스팬드된 공간은 이 평면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B는 일반적으로는 이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3차원 공간상의 벡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선형 결합된 벡터들이 무수히 많이 이 평면상에 존재하겠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이 에러를 최소로 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는 투놈을 하겠습니다. 투놈의 제곱,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하학적으로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B가 이쪽 이 AX라는 것이 여기 있으면 그 차이는 이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방향성은,
근데 이거의 거리를 이거의 거리를 최소로 하는 것은 이렇게 막 ax를 x 값을 바꿔서 이 ax가 나타내는 벡터를 바꿔 보면 결국은 기하학적으로는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이 이 x b 스타라는 벡터가 왔을 때 지금 방향성이 ax b니까 이 방향의 벡터의 크기가 놈의 크기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두 놈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점은 이 점일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b는 주어진 것이고 스팬된 공간상에 투영을 프로젝션을 시키면 프로젝션 시킨 이 값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이 벡터를 만드는 x1, x2의 선형 결합을 하는 그 개수가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것의 솔루션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over determined 된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행렬했을 때는 스키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공학적으로는 이것을 최적화의 문제로 바꿔서 풀고 결국은 저희가 그 주어진 b와 x 값을 바꿀 수 있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로 하는 x를 찾는 것인데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선형 공간상에서 이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키는 이 벡터에 프로젝션 시켜서 시키는 이것의 거리를 최소로 하는 이 벡터를 찾는 것이다 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 투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심플한 케이스로 이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상으로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 x와 y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투영을 시켜서 하는 벡터를 w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최소로 하는 것은 저희가 90도일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컨스트레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벡터는 x에서 w를 빼면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와 y 벡터가 수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컨스트레인이 기하학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직교 투영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이라는 것은 행렬의 내적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벡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행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트랜스포즈와 같은 오퍼레이터. 그래서 결국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래서 전개를 하면 y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w인데 여기서 w라는 것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w 벡터는 방향은 y와 같고 그래서 y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크기로 노멀라이즈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만 가지는 유닛 벡터가 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떤 그 오메가를 스칼라를 정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서 w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찾으면 오메가는 이쪽에서 다시 y 트랜스포즈 x는 오메가 y 이 스칼라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남기고 이 값들도 결국은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넘기면 밑으로 내려오니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메가라는 것을 제가 찾았고 이 오메가를 여기에 넣으면 w 벡터는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내적이라는 거, 물리적인 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돼서 결국은 x와 y가 주어졌을 때 x를 y축으로 직교 투영하는 했을 때의 오메가는 이러한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직교 투영을 하기 때문에 직교성을 이용했고 직교성은 내적과 이너 프로덕트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쭉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입니다. 벡터와 벡터이기 때문에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어떤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y와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y 벡터의 어떤 스트레치 또는 그 컴프레션 되는 벡터라는 건 물리적으로 의미가 맞고, 그랬을 때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x와 y의 이너 프로덕트, y와 y의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자, 이 오메가라는 것이 y의 방향으로 이것은 y로 어떻게 좀 노멀라이징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x가 y와 같다면 여기가 y가 되니까 결국은 1이 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줄어드니까 이 전체의 이 개수가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x와 y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이라는 것이, 오메가라는 것은 결국 y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오메가 x라는 것이 y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들어오면 그 유사한 정도만큼이 반영된 것이 오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 투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의 요 앞쪽에 있는 개수에 대한 의미를 조금 곱씹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직선으로 벡터에서 투영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직교 투영인데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어떤 B라는 벡터를 서브스페이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A1과 A2로 스팬된 공간상에서의 프로젝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왔던 문제에서 결국 이 문제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1 벡터이고 A2 벡터, 그리고 이 공간은 A1과 A2로 스팬된 공간, 그리고 이 B 벡터는 주어진 것이고, 결국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최적화의 문제에서 이 B를 A1과 A2로 스팬된 공간상의 직교 프로젝션을 시키게 하는 X1과 X2를 찾고 싶은 거죠. 자, 문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B라는 벡터를 직교 투영하는 이 B 스타라는 것을 찾고 싶은 것이고, 이 에러 벡터는 AX 스타와, 이제 스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B라고 뺀 것을 에러라고 하면, 이 에러라는 것을 찾기 위한 조건이 A1이라는 벡터와도 수직이고 A2와도,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것과 수직이고 이 벡터는 이것과 수직입니다. 결국 이 벡터는 이 평면과 수직입니다. 자, 그것을 이 평면을 스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개의 벡터가 다 수직이면은 이 평면과 수직이겠죠. 이것을 저희가 벡터 두 개는 행렬로 묶어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A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트랜스포즈 E, A2 트랜스포즈 E가 둘 다 0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A2가 0이 같고 결국 A가 0이 되게 하는 X 스타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전개를 하면 A 트랜스포즈 AX 스타는 넘어서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 스타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적당한 개수를 써서 이 벡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B 스타는 AX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가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가 B 스타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최소 자승법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것과 이것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버디터민트한 문제 A가 스키니한 A에서 정확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적화의 문제로 변환을 했고 그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션 직교투영이라는 그 선형공화상에서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해는 이렇게 최소 자승법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나중에 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분석의 그 근사하는 식을 찾을 때 역시나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직교투영과 최소 자승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